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진입니다. 소화불량이라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것 같은 느낌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와 식도의 문제로 유발된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죠. 위장 질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종류가 다르지만 모두 소화불량이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에 식욕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 없고 식욕이 무난하면 정상입니다. 식욕이 너무 왕성하면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대사 항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 맛을 모르고 배고픈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정신적인 원인이 큽니다. 상실감이나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입이 짧은 경우 소화력이 약한 경우입니다. 주로 타고난 경우인데 본인은 소화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몸이 약해 보입니다. 금세 지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지구력이 떨어지죠. 소화불량 중에 가장 많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은 복부가 그득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입니다. 복부 부위별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 근육의 경직 상태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부에 답답하고 체했을 때처럼 위 운동이 저하된 경우인데 분해가 천천히 이루어지므로 좀 낫는다 싶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도로 체합니다. 회복 시까지 부드러운 죽을 드셔야 하죠. 위통은 명치 아래에 주로 나타나는데 통증이 심해지면 옆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가 좋지 않을 때는 가슴과 등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식사와 상관없이 상복부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종양처럼 부피를 차지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 자체의 종양뿐 아니라 주변 장기의 종양이 위가 차지하는 구역을 침범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은 위산이나 담즙산의 과다 분비 혹은 불필요할 때 분비하는 경우 나타나고, 또 가슴쓰림은 위산이나 담즙산이 역류하여 나타나는데 음식을 섭취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경우 소화력이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육류나 밀가루 모두 문제없이 잘 드시기도 합니다. 취침 시 귀가 아프면서 신물을 토할 정도면 증상 신물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온 거죠. 식도 운동이 저하된 경우 먹은 음식물이 다시 입 안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되새김질처럼 말이죠. 트림을 자주 하는 것은 위 속의 음식물이 분해하는 과정이 길어서 유발된 가스가 섞인 공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소화가 덜 된 경우 트림 냄새가 더 고약하죠. 트림이 오래가면 속이 니글거리고 구역질이 나고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구토까지 하게 됩니다. 내부 압력을 줄이려면 소화력이 감당할 만큼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화력을 먼저 높여 위의 수용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모든 소화불량 치료의 시작이라 볼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